여러분 안녕하세요. 행크TV 송사원장입니다. 2025년 아파트 가격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 아파트를 매수를 못했거나 현재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2026년 아파트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간 이 영상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5년 아파트 시장 점검뿐만 아니라 2026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투자 전문가 강남 여의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부동산 시장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네, 2025년 하면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파란만장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지금 2025년도는 규제의 연속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나였다. 똘똘한 채로 가면서 폭풍 규제가 쏟아졌지만 투자자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규제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규제 시리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크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재지정했던 부분,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 부분, 대출 규제, 네.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올해는 서울 핵심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되는 이런 해프닝이 한번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때 집값이 정말 뻥 튀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뛸 때마다 규제 지역이 확대하는데 투기 가열 지구가 엄청 더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수요 억제책이죠. 대출 규제까지 등장을 하면서 부동산의 매수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똘똘한 한 채가 뛰는 이 현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부터가 올 한 해 큰 이슈였죠. 정권이 바뀌기 전에 1분기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기존에 원래 5년간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제를 했었는데 네. 해제하자마자 집값이 막 하루 만에 억 단위씩 많이 올랐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토지거래 허가냐, 자꾸 규제를 막으니까 더 이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다, 그냥 냅두세요, 그냥 풀어주세요 딱 했는데, 이거는 좀 오판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억씩 뛰었다. 특히 네. 잠실이나 청담, 대치 이런 곳들은 눌려있던 게 한 번에 뛰면서 4억씩 막 오르기도 했었죠. 그러네요. 이 뉴스 기사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에 39일 동안 잠삼대청, 잠삼대청은 어딘가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이제 청담동을 잠삼대청이라고.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던 아파트가 257% 거래가 딱 증가했습니다. 뭐 거래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겠죠, 그죠? 4억까지 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잠잠한 것 같아도 뭔가의 규제 하나 이 핀셋을 뽑기만 하면 매수세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이제 토호제를 해제를 철회를 하고요. 다시 한 달 만에. 재지정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옷소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다시 지정이 됐을 땐 잠삼대청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를 전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묶여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뿐만 아니라 용산까지도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괜찮다는 시그널 아닌가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에게 토호제 지정을 하면서 그런 인식을 또 심어줬던 이슈가 있었죠. 202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도 정말 빅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토어제는 6월 이전이고 25년 6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바로 확 바뀌었는데요. 바로 나오자마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공급도 확대를 하고 세제도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을 잡겠다. 그렇죠. 원래 공약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공급 늘려놓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공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유력이 될 때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전 정권 때 경험을 했던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보고 집을 사신 분들 굉장히 또 많죠. 맞아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어요.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팍 오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집을 무섭게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바로 막 올랐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규제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규제도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죠. 6월 27일 날 바로 대책이 나오는데 대출 규제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15억 이하 주담대 금지 이런 게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이제는 딱 원래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15억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15억짜리 이상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했었는데 15억
600억 이하 아파트들도 주담대 한도 6억 원을 걸면서 네. 대대적으로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거는 약간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그냥 강력하게 한 방으로 그냥 주담대는 6억밖에 안 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도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 대출 금지를 했었는데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집에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대책도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예를 들면 분양권이라던가 입주하는 곳이라던가 또는 소유권이 변경이 되고 전세를 맞추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한 방으로 잠재우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대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갭 투자 금지를 강조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대출 강화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6개월 실거주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네. 담보대출 받으면 이전에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그냥 갭을 끼고 사도 되고 주담대를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무조건 주담대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면서 실거주할 사람만 사라라는 인식을 줬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갭 투자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고 나름 정책 위반자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갭 투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대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9월 7일 날 또 대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네. 9월 7일은 사실 10월 대책 전 맛보기처럼 낸 건데요. 네. 9월 7일 대책은 원래라면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말은 써놓고 사실 공급보다는 규제를 했던 그런 대책이죠. 그렇죠. 네,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건데요.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바꾸는 규제책을 냈었고요. 대출을 좀 더 제한하고. 네, 135만 원 착공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빠르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고, 네. 또 뭐 민간에서 원래 적극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 공공으로 가져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9월 7일 대책을 보고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부동산이 많이 지어진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또 괜찮은 퀄리티로 지어져야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그냥 막 짓는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대책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9월 7일 대책 나오고 나서도 시장 참여자들은, 수요자들은 더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 9월 7일 대책은 전혀 뭐 시장에 반응이 없다 보니 10월 15일 대책이 또 빠르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강력한 규제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이고 수도권도 포함됐죠. 네, 이거? 수도권 핵심지들은 다 네. 포함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규제지역 지정. 네, 토호제 묶인 곳들을 투기가을 지구로 다 지정을 했고요. 네. 보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고 투기가을 지구로 가고 이런 단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오르지 않았던 곳들까지 전체 다 투기가을 지구로 지정을 한 대책이었습니다. 네, 원래 서울 같은 경우도 주요 지역을 해놓고 나머지를 풀어놓고 그 다음 차근차근 묶어가는데, 그냥 서울 전역, 그 다음에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었던 수도권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예상되었는지 규제 지역을 한 번에 수도권 핵심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까지 한 번 더 대책이 나왔네요. 네, 이거는 이제 10월 15일 전에 10월 13일 이제 대출 규제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아까 6월 달에 6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15억까지는 6억 원 해주고요. 또 15억부터 25억 원까지는 4억 원, 또 25억 초과부터는 2억 원,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또 주담대도 차등을 주는 대책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가 이제 쏟아졌죠. 네. 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토지를 허가를 받고 실거주할 사람만 들어와라는 거니 전세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아예 전면을 차단한 거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고 5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동안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시장이 있었죠. 네네. 참 웃기지만 5일장이라는 얘기도 또 나왔던 그런 하반기였습니다. 네네.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래도 강력한 한방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지 거래를 받을 때 토지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토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이제 뉴스인데요. 오늘 계약하면 지금 투기가을지구로 바로 지정이 되면 네네.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규제냐 규제냐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규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 왜냐면 투기가일지구도 바뀌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도 바뀌는 거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한 주를 보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갭 투자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가격까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정말 밤 11시 59분까지 계약을 하는 그런 진풍경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 규제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거를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대출,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으로 또 묶으면서 억지로 수요를 억제시키다 보니까 해프닝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그냥 그래프 하나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이제 매매 그래프고요. 네, 빨간색은 파란색이 매매. 네, 전세 그래프고. 네, 빨간색은 전세. 네, 이 자료에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2022년도에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네. 23년 초부터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3년, 24년도에도 가격 상승은 했지만 25년도 들어와서 토지거래 허가부터 지금 규제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쪽 구간이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됐던 그 시기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에도 좀 적응이 되고, 금리가 사실 가장 컸던 리스크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서 부동산이 좀 잠잠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좀 감망하고 있다가 기점이 됐던 시기는, 자, 25년 이 연초 딱 이때가 되면은 이때부터 거의 지금 상승 곡선 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23년, 24년도부터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네. 전체로 이제 반등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25년 들어와서는 다른 지역들까지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 곡선의 가파름과 지금 올해도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곡선의 기울기만 봐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매가하고 항상 전세 가격은 그래프 모양이 비슷해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전세, 임대 시장도 저희가 지표를 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구나 라고 가늠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25년 시장 자체가 평온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특별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26년 시장이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5억 원, 10억 원 이상 호가가 오른 그렇죠. 네, 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반면 또 사지 못하는 분들은 박탈감에 굉장히 슬픈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게 위기에 사야지 그게 정답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매매 가격을 봤다면 거래량을 보면은 좀 다음도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매매 가격을 추정할 때 거래량이 정말 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6월달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6월달. 네, 오. 굉장히 뜨거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6월달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거래 건수가 11,258건이었습니다. 네. 11,000건을 넘어서서 어떤 대책이 나오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 7월, 8월에는 거래량이 뚝 떨어지긴 했었죠. 제가 여유주님하고 방송했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뭐 서울에 거래량 없다, 막 2,000건이다, 몇 건이다, 막 그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5배나 튀었으니까 부동산은 누구든지 잠재 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심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매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서 훅 떨어진 거고, 대책 효과가 딱 2달 간 거네요. 그죠? 네. 예, 2달 갔고 나서 다시 9월, 10월에 거래량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 또 6억 원에 적응을 해가지고요. 네. 대출을 받던 또는 갭 투자를 하던 이렇게 좀 선택을 넓혀가지고 또 다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었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래량만 사실 보면은 이제 2,800건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26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으로 거래량에 따라서 움직였던 시장 외로 가격은 또 별개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지역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11월은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전국 지표를 봤을 때 가격은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량과 가격은 추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딱 거래량만 보고서 야 이제 아파트 시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부동산 시장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예. 네, 2025년 시장은 서울 핵심지부터 먼저 뜨겁게 1분기에 달아올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핵심지들이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갭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이런 그 다음 핵심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초에 저희가 핑크TV 찍었을 때도 이제는 마포나 이런 쪽으로 풍선효과가 맞아요. 난다는 말씀도 그때 드렸었는데요. 여유자님께서 지금 마포 너무 괜찮습니다 라고 지역까지 찍어서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가격이 정말 많이 또 폭등을 했죠. 그 다음은 경기도 예. 핵심지도 올랐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네. 경기도 핵심지로도 많이 갔고요. 네네.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분당구나. 네, 저희 수강생도 분당에 또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네네. 24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분당이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랐었는데 네. 25년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죠. 네네. 분당이 오르다 보니 또 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핵심지들이 지금 경기도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들이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를 계속 한번 해두시면 좋은 게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매번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출발은 서울이 되고요. 서울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 우리도 그 집값만큼은 또 올라야 된다 해서 아니면 규제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 수요로 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또 핵심지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을 좀 끌어올리게 되는데 2025년도는 과거에 했던 상승 패턴이 거의 데자뷰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는데도 서울 경기 구축으로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신축 위주로만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예를 들면 마포의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미 다 올랐고요. 수요자들의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언론에서 워낙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또 움직이시는 분들은 살 수 있는 한도가 또는 여력이 구축밖에 못 사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25년 어떻게 보면은 이 1년이 과거의 정권은 2, 3년에 걸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집값이 움직였는데 그 2, 3년 대책에 내놓을 거를 6개월 만에 다 내놨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지만 항상 완전 100% 똑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실 건데 2026년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